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리입니다. 30일에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해서 7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이랑 일본은 분기별로 GDP 수치를 발표할 때 연율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율이라는 건 이번 분기 성적이 매분기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곱하기 4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5%면 그걸 연율로 환산하면 20%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8.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2.9%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8%도 충격적이긴 하죠. 미국은 군수산업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몸집이 큰 데 비해서 성장률도 꽤 괜찮았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GDP 통계를 발표할 때 따라붙는 속보치나 잠정치가 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발표하는 걸 전망치라고 하고요. 해당 분기나 연도별 실적을 빨리 정리해서 발표하는 걸 속보치라고 해요. 보통은 실적이 마감되고 한 달 정도 후에 발표를 하는데 전산화가 잘 된 나라들은 대부분 속보치랑 실제 수치가 비슷비슷한데 일본은 유난히 속보치랑 실제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발표하는 게 잠정치예요. 분기별 성장률은 잠정치까지 발표하는 게 끝이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은 2년 후에 확정치를 발표하면 끝이 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도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4.5%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날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 보면 이 마이너스 4.5%라는 수치가 어쩐지 장밋빛처럼 달콤한 숫자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일본에서 30일 기준으로 1299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5천 명이 넘은 데다 아베는 긴급사태를 다시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팩스로 통보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발표하는 기간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 후생성에 가서 현황을 직접 살펴보면요. 30일 현재 PCR 검사 수가 19,878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1,000건도 안 될 때가 수두룩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건 안팎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2만 건 가까이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1,264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일본 국내 사례로 검사한 수가 18,669건이고 그 중에 1,242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6.6%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검역한 걸 보면 1,209건 중에 22건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1.8%란 말이죠. 우리나라 질본에서 발표한 30일 통계를 보면 19,018명이 검사해서 18명이 확진됐는데 그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인원이 11명이고 국내 발생이 7명이에요. 총 검사 수 대비 확진율도 0.09%밖에 안 되는 데다가 국내에서 꾸준히 관리를 잘해온 덕에 국내 발생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공항에서 한정된 인원을 놓고 검사를 해서 나오는 확진율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검사해서 나오는 확진율보다 더 낮다는 게 일본 국내에 정말 코로나 환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19,878건을 검사해서 1,2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6.3%나 돼요. 100명 검사하면 그중에 67명은 코로나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0명 검사해도 1명이 채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어떤 의사라는 사람이 하루에 20억씩 들어가면서 검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제2방역을 배워야 된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해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랑 사망자가 넘쳐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깟 검사비가 아까워서 일본을 따라해요. 29일에 피치에서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 보셨죠?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해외 투자은행에서 얼마 전에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3.3%가 나왔다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뉴스가 쏟아졌었죠? 뉴스 제목들만 보면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3.3%라는 수치가 선진국 중에서 1등이라는 얘기는 왜 쏙 빼놓나 몰라요? 일본이 마이너스 8.5, 미국이 마이너스 9.9, 독일이 마이너스 10.1, 캐나다가 마이너스 11.5, 프랑스가 마이너스 14, 영국이 마이너스 18%예요. 여기서 캐나다를 빼면 OECD 3050 클럽이잖아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는 거예요. 중국이 11.5%로 V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은 개도국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견고하다는 독일 같은 나라도 10%씩 역성장을 하는 마당에 내수도 약하고 수출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가 이 와중에 마이너스 3.3%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2방역을 배우자는 어떤 의사선생처럼 우리 기자 양반들도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를 배우자는 건가 봐요. 기사를 이렇게 써대니 자꾸 기레기니 기덕이니 하는 말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기사들. 이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으네요. 최강욱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랑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철험의 모임을 소개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글쎄 경향신문에서 기사 써낸 꼬라지를 좀 보세요.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포고 뉴스에 초점을 맞춰서는 포고 뉴스를 보면서 파한대소 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저기 모인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TV나 보고 있었겠어요? 뭐가 나오는지 신경도 안 썼을 게 뻔한데 그걸 트집 잡아서 귀엽고 한마디 하고 많은 심보가 투명하다 못해 유리알이에요. 유리알. 더불어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법안까지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별꼬투리를 다 잡아가면서 욕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쩝니까? 요새 민주당끼리 의기투합해서 아주 연일 사이다를 날려주고 있는데 요새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키는 속도 좀 보세요. 그러려고 몰표졌지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도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연달아 최강욱 대표를 만나면서 합당 얘기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 씹을 게 없으면 지역구 비워두고 서울에 집 사느라 정신없는 미통당 의원들이나 좀 씹어주세요. 아주 이럴 때만 지역구 생각하는 척.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두고 제2방역을 배워야 한다는 인사나 선진국 중에 1등인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역대 최악이라면서 비관적인 기사만 뱉어내는 기자나 민주당을 어떻게든 흠집내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까지 모두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 그런 일을 하루 이틀 겪나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과 검찰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우리 모두가 목격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는 그날까지 쭉 힘을 보태야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